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또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부모 복이 없더니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더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부모 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 복이 없다 보니 어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게 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의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사주를 딱 봤더니 부모 복이 너무나 안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그런 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부모님께 참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분은 아주 큰 사업가로 성공을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다르죠. 똑같은 조건에 사주를 딱 펼쳐봤을 때 굉장히 부모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가슴에 한이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도 정말 부모 복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큰 학자가 되고 더 뭐 잘 살고 이런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 말을 하셨었거든요. 부모 복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타고난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세상에 밤 12시에 나가도 24시 마트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그 사람들 많이 있지만 국가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복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 오히려 포퓰리즘이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복지국가에 우리는 진입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더 좋은 국가로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난 속에서 정말 부모 복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구두 닦기로 우리들을 키웠던 우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복에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 세대도 정말 너무너무 6.25 전쟁 다 겪고 뭐 일제강점기 다 겪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부모님들을 탓한다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저는 이제서야 철들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해주신 그분들마저도 믿지 못하고 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 세상에 내 복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기준을 세우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자가 오면 관상을 먼저 딱 봅니다. 자, 여기가 상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중정, 여기를 하정이라고 합니다.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천지인이 얼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마 부분이 왜 푹 꺼져 있거나 찰색이 어두침침하거나 그죠? 안 좋은 경우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있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필시 부모님 복이 참 안 좋아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관상학상으로 그렇죠. 근데 자 중정부터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거나 말년운이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수성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와잠이라고 하는데요. 눈 밑에 이 부분이 너무 툭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살이 툭 튀어나와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움푹 꺼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식운이 안 좋다 보니 부모 복이 없는 자식이나 자식 복이 없는 부모나 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관상에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하고 사주를 보게 됩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의 백발백중 어떤 그 묘미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의 인성의 문제. 자,
첫 번째, 무인성 사주라면 어떤 애달픔이 좀 있습니다. 부모운에 대한 애달픔. 월지의 인성을 가진 분들은 정인을 가진 분들이죠. 편인도 조금은 그렇지만 정인이 더더욱 강해요. 굉장히 부모복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 정인이 형충파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 정인이 절지에 빠지거나 공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유기한 힘으로 천간에 투관돼 있어요. 정인격인데 여러 가지 혼잡되지 않고 정인격 하나만 딱 갖추어진 사주. 이런 분들은 부모복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인성 사주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은 악으로 깡으로 살게 됩니다. 왜? 나를 서포트해주는 세력 플러스 알파적인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지는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크게 성공하지는 않고 어떤 그룹에서든 자기의 에너지를 온 에너지 정말 쥐어짜서라도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잘 살아지는 그런 사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정인의 문제가 중요하죠. 정인이 딱 유기한 사주, 무인성이 아닐 것, 정인 태과가 아닐 것, 그죠? 너무 정인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인이 많은 엄마 사주 한번 볼까요? 부모님 사주에, 특히 어머니 사주에 정인이 아주 많아요. 편인도 많아요. 인성이 태과된 사주예요. 그러면 인극식,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복이 사실 없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식복이 없는 엄마 밑에 태어난 자식은 어떨까요? 역시 자식복이 좀 없게 되겠죠. 부모복이 좀 없게 되겠죠.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의 문제가 있어요. 월지에 정제가 깔려 있다면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잘 있는 거예요. 특히 천간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탁 있으니까 그 정제가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충파에 극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묘미가 있어요. 편인일주라면 가장 중요한 게 편인일주라면 재성의 극을 꼭 받아야만 해요. 편재 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편재격들도 마찬가지죠. 편재가 너무 강하게 작용될 때, 편재가 너무 많을 때,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의 팔자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려움이 있겠죠. 왜? 재성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어머니의 기운, 인성을 극하게 되니까. 극하게 되니까 인성이 극을 당했으니까 재성이 너무 많아서 극을 한 거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굉장히 아픈 현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재성이 많다는 건 나에게 부모를 대신할 아버지가 많다니까 어머니 운명이 재혼, 삼혼, 사혼 막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안타깝죠.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제 운명도 약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월지와 일지가 삼형살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사 삼형살, 진술충미 사충사패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극한의 자기 작용이 되게 돼요. 월지를 극한다는 것은 내가 고향 땅을 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땐 유학 보내면 어떨까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연지와 월지가 충을 맞는 경우, 형을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 부모대에서 이미 할아버지와의 관계, 그 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지 않은 작용에 의해서 아버지도 약간의 밖에 나와서 떠돌이, 나 역시도 밖에 나와서 또 떠돌이, 이런 관계도가 형성되는데, 인신사 삼형살처럼 그런 작용이 되면 역마의 충이라고 해서 고향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초보를 넘어섭니다. 제가 또 봤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요, 연지의 관성과
월지의 인성이 정인이죠. 정관과 정인이 이렇게 잘 유기하게 되어 있을 때 집안이 참 뼈대 있는 집안, 명예가 있는 집안, 그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성과 인성이 극당하지 않았어야 돼요. 관성을 극하는 게 뭘까요? 상관이라던가, 상관이 같이 있는 거 옆에, 또는 인성을 정인을 극하는 게 뭘까요? 재성이죠. 재극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플러스 넘어가서 있으면 괜찮아요. 직접적인 극이 아니면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연애 상관이 있는 경우를 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 가문이 아닌데 어떤 경제활동이 막 부강해지시면서 조선 후기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중인들도 양반이 막 되고, 왜 양반의 그 문서를 사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상관 연도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옆에 월지에 또는 월간에 정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관 폐인이 되어 있는 사주가 바로 아주 극한의 가난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상관 폐인으로 딱 일어선 경우, 오히려 그런 명예 문서, 명예운을 딱 잡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그런 사주의 하나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한번 구성을 만들어 볼까요? 연애관이 있고 월에 인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타고난 집안의 부와 명예를 가진 집,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일지야,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일지가 재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재생관, 관인소통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 대에 와서 그 가업의 좋은 명예를 내가 더더욱 재성으로 살린다, 뭐 이런 의미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부모 복이 좋을 경우도 있고 부모 복이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례들 중에서는요, 사주를 뛰어넘는 지혜, 이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살아본 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저 자신도 한때는 부모 복이 왜 없을까? 왜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그런 거 굉장히 한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바뀌어 보았어요. 아,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님이 참 감사하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부모님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지고 나에게 오는 복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실험해 보세요.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모님에 대한 어떤 한이나 원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만, 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백지장을 딱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인가? 부모가 될 수 있나?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때에 내 자식이 나를 두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복이 없었나, 그런 한스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대손손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고 대대손손 그 업장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업장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알고 지금 내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안다면 더 늦지 않게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운명이 변하고 내 자식의 운명이 변한다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찾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부모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럴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아시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화이팅! 잘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